지영아, 너한테 농지와 집 서류를 맡겼더니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너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어머니, 저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사업만 잘 됐으면 다 갚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실 일은 아니잖아요. 지영아, 네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걸 내가 지금 알게 된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왜 나한테라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 동현 씨, 나 혼자만의 잘못으로 몰지 말아요. 우리도 돈이 필요했잖아. 내가 그냥 노력해 보려던 거였다고요. 그런다고 네 잘못이 없어지니? 내 땅과 집은 네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야. 가족끼리 믿었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구나. 어머니, 뒤통수라뇨?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가족인데 다 같이 해결하면 되잖아요. 왜 저만 나쁜 사람 만드세요? 형수님, 그게 가족을 위한 거였으면 어머니께 상의부터 했어야죠. 가족이니까 더더욱 이런 일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머니한테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사연이 머무는 곳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사기친 며느리가 너무나 당당해서 현명하게 복수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어머니는 어떤 복수를 했을까요? 앞으로도 이런 사연들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연이 머무는 곳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남을 이야기를 매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여러 새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68세 김정순 씨는 젊은 시절부터 평생을 농사에 바치며 살아왔다. 어린 시절부터 땅을 일구며 자라온 그녀는 흙냄새가 익숙했고 농사일은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정순 씨는 매일 새벽동이 트기 전 손수 엮은 밀짚 모자를 눌러쓰고 텅 빈 논밭으로 걸어나가곤 했다.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구슬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고 겨울에는 얼어붙은 논두렁을 손으로 직접 풀어가며 땅을 돌봤다. 어린 시절부터 땅을 잘 돌보면 땅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몸에 새기고 땀으로 일군 밭에서 나온 농작물을 가족들과 나누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녀의 삶이 늘 평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워내야 했다. 큰아들은 공부를 잘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똑똑하고 잘될 아이로 소문이 자자했다. 그런 아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정순 씨는 손수 키운 농작물을 시장에 내다 팔고 밤늦도록 아끼고 절약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했다. 작은 아들이 병치레를 할 때는 약값을 대기 위해 논 한 켠을 팔아야 했지만 그녀는 그마저도 불평 한마디 없이 감내했다. 이웃들은 정순 씨는 진짜 대단해. 저렇게 강한 사람은 보기 드물어. 라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고 그녀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으며 버텼다. 그렇게 어렵게 키운 큰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정순 씨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도시에서 온 며느리는 지적이고 세련된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처음에는 우리 집도 드디어 도시물이 들겠구나. 라는 생각에 마냥 기뻤다. 며느리가 어머니를 위해 큰 절을 올리고 다정하게 말을 걸어올 때 정순 씨는 내 아들 복이 있구나. 하며 안심했다. 하지만 이 결혼은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점점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들어내며 정순 씨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큰아들의 아내, 서울 출신의 35세 이지영 씨는
처음 정순 씨의 집에 인사를 오던 날부터 마을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도시적인 세련미를 풍기며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깔끔한 치마 정장을 입고 나타난 그녀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며 환한 미소로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당함과 따뜻함이 묻어 있었고 정순 씨는 참 착실하고 교양 있는 아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흐뭇해했다. 며느리가 손수 준비해온 고급스러운 차와 예쁜 보자기에 쌓은 서울 특산물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화제가 되었다. 주변 이웃들은 도시에서 온 며느리가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모르겠다. 며 정순 씨를 부러워하기도 했다. 결혼 초반 며느리 지영 씨는 시골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머니, 밭에 나가시는 거 힘드실 텐데 제가 도울 게 없을까요? 라며 친근하게 물어오기도 했고 종종 반찬거리를 챙겨오거나 집안일을 돕겠다고 나섰다. 명절이 되면 정순 씨를 대신해 제사 음식을 준비하겠다며 분주히 움직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특유의 도시적 감각을 살려 시골집에 예쁜 소품을 드리고 집안 분위기를 바꾸는데 앞장섰다. 이러한 모습에 정순 씨는 점차 며느리를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었고 내가 정말 복이 있구나. 라며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며느리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쁜 회사 업무 탓에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았고 서울이 그리워요. 시골 생활이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라는 말을 자주 내뱉었다. 회사 일이 핑계가 되어 시댁 방문이 점점 줄어들었고 명절이나 중요한 가족 행사에도 늦게 오거나 형식적으로 참석하는 일이 잦아졌다. 정순 씨는 아이고, 젊은 사람들 바쁘니까 이해해야지. 라며 며느리를 두둔하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녀가 점점 가족과 거리를 두는 것 같아 서운함이 쌓였다. 그뿐만 아니라 며느리는 점차 시댁 재산 문제에 대해 노골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요즘 서울에서 집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아파트 한 채 값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라며 은근히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말투를 섞어 이야기했다. 처음엔 별 뜻 없이 하는 말인 줄 알았지만 대화가 거듭될수록 그녀의 관심이 정순 씨의 농지와 집에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정순 씨는 속으로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시간이 흐르며 정순 씨는 며느리 지영 씨의 말과 행동에서 점점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다. 평소 집안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농지나 집 소유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한 것이다. 어머니, 요즘 농지가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시골 땅값이 서울보다 더 오를 수도 있대요. 라며 묘하게 속내를 드러내는 듯한 말을 했다. 정순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며느리의 관심이 단순히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어느 날 며느리는 우연을 가장해 정순 씨의 농지와 집에 대한 문서를 살펴보겠다고 나섰다. 어머니, 제가 요즘 이런 서류 정리 같은 걸 잘하거든요. 혹시 필요한 일이 있으면 맡겨주세요. 라며 능숙하게 서류를 다루는 모습을 보였다. 며느리의 행동이 친절의 연장선이라 여겼던 정순 씨는 믿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관련 서류들을 내줬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대출 문제로 문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황한 정순 씨는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며칠 뒤 결국 진실이 밝혀졌다. 며느리 지영 씨가 정순 씨 명의로 된 농지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거액의 돈을 빌린 것이었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평소 하고 싶어 하던 작은 카페 사업을 차리기 위해 이 돈을 사용한 것이다. 사업 계획을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진행한 그녀는 대출금을 받아 바로 카페 인테리어 공사와 장비 구입에 몰두했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이 시작부터 꼬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며느리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지영 씨는 자신의 사업 실패에 대해 정순 씨에게 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집에 방문했을 때도 사업은 잘 돼가? 는 큰아들의 물음에 아직 시작 단계라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라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정순 씨는 속이 끓어올랐지만 대놓고 따지지 못하고 혼자 소가리를 해야 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정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한참이나 고민에 빠졌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정순 씨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큰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결심했다. 평소 무뚝뚝하지만 책임감 강한 큰아들은 며느리의 행동을 제대로 알면 분명 정순 씨의 편을 들어줄 거라 믿었다. 정순 씨는 저녁밥을 먹은 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동현아, 너희 지영이가 요즘 집안일을 너무 제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그 대출 얘기는 들어봤니? 정순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아들 동현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멈칫했다. 엄마, 그게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지영이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바빠서 제대로 듣지는 못했어요. 아들은 다소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애써 표정을 숨기려 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고민이 엿보였다. 정순 씨는 속으로 그래도 우리 동현이가 내 얘기를 들어줄 거야 라는 희망을 품고 며느리가 한 행동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아들은 점점 불안한 표정을 지었고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듯 침묵을 지켰다. 잠시 후 동현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엄마, 나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지영이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의 말에는 며느리를 감싸려는 의도와 함께 혼란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동현은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편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내를 비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엄마, 내가 지영이랑 얘기해 볼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는 어머니를 달래듯 말을 이어갔지만 그 표정은 점점 난감해 보였다. 정순 씨는 아들의 태도에서 단번에 깨달았다. 아들이 아내와 자신의 사이에서 치열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정순 씨는 속으로 우리 동현이가 맘고생이 심하겠구나. 라며 착잡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며칠 뒤 정순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따로 이야기를 나눴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그 대화는 오히려 큰아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지영 씨는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해 뭔가 해보려다 그랬던 거예요. 라고 변명했고
아들은 그것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정순 씨는 아들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들의 복잡한 심경이 느껴져 그녀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정순 씨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문제를 조용히 해결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어린 시절부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묵묵히 견디며 스스로 해결해온 그녀는 이번에도 주저앉지 않았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정순 씨는 결국 결단을 내리고 근처 마을에서 법률 상담을 해주는 변호사 사무소를 찾았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데를 와도 될까요? 라며 주눅이 든 모습으로 문을 두드렸던 정순 씨는 변호사의 친절한 설명을 듣고 점차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듣자 정순 씨는 비로소 마음 한구석에 작은 희망을 품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순 씨는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우선 며느리가 몰래 진행한 대출 내역을 꼼꼼히 파악했고 모든 관련 서류를 다시 정순 씨의 손에 되돌렸다. 변호사는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직접 모든 문서와 계좌를 관리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라고 조언했고 정순 씨는 이를 철저히 따랐다. 또한 며느리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도 있었지만 정순 씨는 가족관계를 고려해 최대한 조용히 일을 처리하기로 했다. 내가 굳이 큰 소리 내서 자식들 얼굴에 먹칠은 하지 말아야지. 대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단단히 대처해야겠다. 라고 다짐하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이후 정순 씨는 조용히 동네 금융기관을 방문해 자신의 재산 상태를 재점검하고 더 이상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계좌와 문서를 철저히 정리했다. 은행 직원이 정말 현명하십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요. 라며 칭찬하자 정순 씨는 현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지. 라며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변호사와 은행의 도움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문제를 해결해 나갔지만 속으로는 가족에게 이런 일을 겪게 된 자신을 원망하기도 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했을까? 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정순 씨는 단순히 재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의 깨달음을 얻었다. 앞으로는 누구라도 내 재산을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해야겠다. 는 다짐과 함께 그녀는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작은 화제가 되었다. 정순 씨 정말 대단하셔. 혼자서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잖아. 우리도 배워야겠어. 라는 말이 돌았고 이는 정순 씨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비록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씁쓸함과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정순 씨는 일이 점차 정리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이번 일을 통해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재산이나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이 교훈은 앞으로 그녀가 가족을 대하는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느리 지영 씨는 상황이 곤란해진 것을 알면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았다. 어느 날 가족 모임 자리에서 정순 씨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자 지영 씨는 오히려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어머니 가족인데 이해해 주셔야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녀의 말투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강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 자리에서 며느리의 태도를 지켜보던 가족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특히 큰아들 동현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만 깜빡였고 작은아들은 입을 꾹 다문 채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정순 씨는 며느리의 당당한 태도에 놀라면서도 속으로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애써야 했다. 가족이라서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지영아, 정순 씨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네가 그렇게 어려웠다면 왜 내게 먼저 솔직히 말하지 않았니? 너 혼자 해결하려다가 우리 가족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 거야. 그녀의 말에는 억누른 감정이 배어 있었고 이 말에 지영 씨의 얼굴이 잠시 굳어지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저는 그게 우리 가족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죠. 결국 다 잘 될 거라고 믿었는데 제가 조금 실수한 거죠.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가볍게 치부하려는 듯 웃으며 대답했다. 이 모습에 정순 씨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날 저녁 정순 씨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조용히 덮어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가까운 가족들과 몇몇 친척들을 집으로 불러 모아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다음 날 열린 가족회의 자리에서 정순 씨는 며느리의 행동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모두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내가 그동안 말하지 않고 참아왔던 이유는 우리 가족끼리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서였어. 하지만 이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일이야. 우리 가족의 이름을 걸고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걸 알아야겠더라. 정순 씨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 자리에 모인 가족들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정순 씨의 말을 들으며 점차 진지한 태도로 변해갔다. 며느리 지영 씨는 처음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넘기려 했지만 점점 분위기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결국 정순 씨의 진지한 태도와 가족들의 냉랭한 반응에 지영 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정순 씨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지영아, 네가 한 행동은 분명히 잘못됐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그리고 앞으로는 진심으로 가족을 생각하는 며느리가 되길 바란다. 그날 이후 지영 씨는 이전과는 달리 시댁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작은 일에도 정순 씨에게 먼저 상의하며 의견을 구했고 조금씩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순 씨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쌓인 아쉬움이 남아 있었지만 가족들이 조금씩 원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과정에서 정순 씨는 가족이란 단순히 이해나 용서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신뢰를 지켜야만 진정한 의미가 생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며느리 지영 씨가 가족과 정순 씨 앞에서 사과한 이후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가족들 사이에는 여전히 묘한 어색함이 남아 있었고 정순 씨 역시 며느리의 사과를 온전히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정순 씨는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는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신의 태도와 주변 환경을 단단히 다잡기로 결심했다. 이제 내 재산과 삶은 내가 직접 지킬 거야.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겠다. 라는 다짐과 함께 정순 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며느리는 사과 이후 이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정순 씨를 대하기 시작했다. 시댁을 방문할 때면 평소보다 더 공손하게 행동하며 작은 일에도 정순 씨의 의견을 구했다. 또한 과거와 달리 경제적인 문제나 가족의 중요한 결정은 항상 상의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거칠애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순 씨는 며느리의 변화가 단순한 미안함을 넘어서 진심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가족들도 점차 화해의 분위기로 돌아섰고 특히 큰아들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아도 되어 한결 편안해 보였다. 하지만 정순 씨는 이 일을 통해 단순히 가족관계의 회복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배운 법적 지식과 재산관리 방법을 실천하며 앞으로 있을지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동네 이웃들과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자신이 겪은 일을 조심스럽게 공유했다. 우리는 다들 자식들만 믿고 살아가지만 가끔은 자기 자신을 돌볼 줄도 알아야 한다. 라는 그녀의 이야기에 동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정순 씨의 이런 단단한 태도는 이웃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현명한 어머니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녀의 결단력은 높이 평가받았다. 그러나 며느리가 떠났던 상처를 완전히 지우는 것은 정순 씨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녀는 가끔 홀로 집에 앉아 과거를 떠올리며 아들들과의 추억을 되새기곤 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순 씨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고 가족 안에서의 위치와 책임을 새롭게 정의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만큼 나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는 깨달음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다. 며느리는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고 큰아들은 부모님의 농사를 도우며 지역 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기 시작했다. 정순 씨는 며느리와 서서히 관계를 회복하며 과거의 갈등을 마음속에 묻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정순 씨는 여전히 논밭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더 단단한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은 그녀의 삶을 한층 풍요롭게 만들었다. 이번 일을 겪으며 내가 배운 건 가족도 때로는 거리를 두고 바라봐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고 진정으로 소중함을 느낄 수 있거든. 어느 날 마을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정순 씨가 건넨 이 말은 그녀가 겪은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담아낸 진심이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나누는 그 순간 정순 씨는 더 이상 미련이나 후회 없이 앞으로의 날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단지 과거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새롭게 쓰고 있었다. 여러분이 사연 속 어머니 김정순 씨였다면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해와 용서가 필요한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단호함도 필요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이야기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